안녕하세요. 산재 치료 이제 거의 끝나가시나요?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론 시원섭섭하실 텐데요.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죠. 오늘 제가 그 길을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아마 지금 머릿속에 가장 큰 물음표가 이거 아닐까요? 그래서 치료 끝나면 이제 뭐지? 다들 똑같은 고민 하실 거예요. 바로 그 불안감과 궁금증, 오늘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. 바로 치유라는 단어인데요. 이게 바로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알리는 공식적인 출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돼요. 흔히 치유라고 하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근데 산재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. 이건 법적인 용어거든요. 의학적으로 완치가 됐거나 아니면 더 치료해봐야 효과가 없고 증상이 딱 굳어진 상태.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치유 판정이 나와야만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. 아주 중요한 열쇠죠. 자, 보세요.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 치유라고 해서 무조건 100% 예전 몸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많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증상 고정 상태에서 치유 판정을 받게 돼요.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도 그렇다고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. 바로 이 증상 고정이 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티켓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? 치유 판정이 났다면 이제부턴 장애급여 신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니까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절차 자체는 뭐 되게 간단해 보이죠? 의사 선생님 만나고 서류 떼고 공단에 내면 끝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저 두 번째 단계, 장애 진단서를 받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세요. 이게 잘못되면 전체 보상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.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장애 진단서는 그냥 어디가 아프다 쓰는 종이가 아니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뭐냐? 이걸 받는 기관,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쓰는 기준에 딱 맞게 써야 한다는 거죠. 쉽게 말해 아무 진단서나 다 통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산재는요, 산재만의 독자적인 룰이 있어요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자체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죠. 이게 우리가 아는 개인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쓰는 방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산재 기준에 맞춰서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해요. 안 그러면 서류 내자마자 바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자,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.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. 지금 말씀드리는 이 데드라인을 놓치면 여러분의 권리는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. 기억하세요. 첫 번째 숫자, 바로 5년입니다. 치유 판정 바로 다음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. 5년 안에 장애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. 권리가 그냥 소멸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숫자, 90일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. 공단에서 등급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럼 통지서 받은 날부터 딱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, 즉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. 이 기회를 놓치면 그냥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. 그럼 공단은 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냐? 얼마나 심각한 장애가 남았는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쭉 나눕니다. 그리고 등급에 따라 돈을 받는 방식이 달라져요. 1급에서 7급처럼 좀 심각한 경우는 평생 연금으로 받고요. 8급에서 14급은 한 번에 목돈, 즉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. 자, 그럼 장애급여까지 받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? 아닙니다.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.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잘 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정말 든든한 지원책들이 많죠?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관리부터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 훈련, 또 당장 생활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이나 자녀들 학비 지원까지. 이게 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걸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니까요.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. 솔직히 시스템이 좀 복잡하죠? 인정합니다.
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런 절차, 기한, 지원 제도들,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당당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.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. 자,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?